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직접 경험하시는 거죠. 술과 건강, 그리고 특히 우리 몸의 유전자와의 관계. 이민섭 박사님의 게놈 나침판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술자리에서 누구는 얼굴 빨개지고 누구는 멀쩡하고 이게 그냥 체질인가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그 궁금증을 유전자 관점에서 한번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술이라는 게 참, 양면성 있는 것 같아요. 백약지장이다, 아니다, 백독지장이다, 이런 말도 있고. 맞아요. 와인의 폴리페놀이나 레스베레트롤 같은 거 그런 성분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도 꽤 있었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 몸이 알코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달렸고 이게 상당 부분 유전자에 결정되거든요. 유전자요? 네, 그러니까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을 하잖아요. 그 과정이 네. 알코올이 먼저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변하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독성 없는 아세트산으로 분해됩니다. 식초 성분이죠. 아세트알데하이드. 이게 그 숙취 유발하는 물질 맞죠? 정확합니다. 숙취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몸에는 꽤 독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 분해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바로 ALDH2라는 효소죠. ALDH2.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요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LDH2를 만드는 유전자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변이가 있는 거죠. 변이요? 그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변이가 있으면 효소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 불편한 증상이나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혹시 그 술 마시면 얼굴 확 붉어지는 현상, 아시안 플러시라고도 하던데 그거랑 관련이 깊은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한국인을 포함해서 동아시아인 중에 이 ALDH2 유전자 변이를 가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한 30%에서 5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 빨개지고 메스껍고 심장 빨리 뛰고 이런 게 그냥 내가 술이 약하구나 이게 아니고요. 네. 유전적으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능력이 낮아서 몸이 보내는 명백한 신호인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 하고요. 그게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 신호군요. 네, 심지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WHO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DNA 손상시키고 염증 일으키고 특히 식도암이나 위암 위험을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죠. 와, 1급 발암물질이라니. 그럼 얼굴 빨개지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전자가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주변에 보면 예전엔 얼굴 빨개졌는데 자꾸 마시다 보니 괜찮아졌다, 주량이 늘었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그거 정말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착각이요? 네, 그게 주량이 정말로 늘었다기보다는 우리 몸의 주된 알코올 분해 시스템, 그러니까 ADH의 ALDH2 경로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한계요? 네, 그래서 간에서 MEOS라는 다른 비상 경로를 어쩔 수 없이 활성화시킨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경로, 뭔가 이름부터 좀 안 좋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당장은 알코올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MEOS 경로는 작동 과정에서 간에 엄청난 산화 스트레스를 줍니다.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활성산소. 노화나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MEOS 경로가 자꾸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더 나아가서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헐. 그럼 겉으론 술이 세진 것 같아도 속으로는 간이 계속 손상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몸이 처음에 보낸 신호, 얼굴 붉어짐 같은 걸 무시하고 계속 마신 대가죠.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흔히 말하는 제이커브 효과, 그러니까 와인 한두 잔 정도의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 이 말도 ALDH2 변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다르게 봐야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적당량이라는 기준 자체가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특히 ALDH2 변이가 있는 분들한테는 그 적당량이 훨씬 낮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독성 위험이 워낙 크니까요. 그럼 다른 유전적 요인도 고려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나 난소암 위험을 높이는 BRCA 유전자 변이가 있거나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과 관련된 APOE4 유전자형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소량의 알코올도 건강에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내 유전적 특성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나에게 맞는 건강 전략, 또 음주 전략을 세우는데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게놈 나침반을 통해 술과 유전자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몸의 반응들 있잖아요. 얼굴색이 변한다거나 속이 불편하다거나 네네. 이런 것들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유전적 신호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술이 우리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 몸의 고유한 유전적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또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 테고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음주 생활을 위한 좋은 게놈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내 유전자가 술에 대해 보내는 신호를 과연 제대로 듣고 있는가?